오늘은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위자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원에서 위자료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럼 위자료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학교폭력 사건에 위자료는 정해져 있나요? 학교폭력 사건의 위자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의 위자료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이 위자료의 의미와 관련이 있고 법원의 판단 방식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하는데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이를 획일화해서 정할 수는 없고, 판사님이 여러 사정을 모두 다 고려해서 재량으로 판단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위자료의 참작과 관련해서 잘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소송만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혹은 상대 학생과의 합의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외적으로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이 합의를 통해서도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들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판결문으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소송 외적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이렇게 상대방과 소송 외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위자료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자료에 참작되는 요소는 모든 사정들을 다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련이 없는 사유까지 다 참작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요, 제가 설명드리는 요 7가지 요소만큼은 꼭 판단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건의 가해 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살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해 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폭력이 피해 학생의 학업, 교육관계, 그리고 학교생활 및 가족관계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고, 네 번째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연령,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다섯 번째는요,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여섯 번째는 가해 행위 이후의 정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일곱 번째, 2차 피해까지 유발된 상황이 있었는지 이 모든 사정들에 대해서 위자료 판단 요소로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자료 참작 요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굳이 위자료 참작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최소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관련한 상담을 변호사님과 진행하실 때 요 7가지 요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잘 정리해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자서 나 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요 요소만큼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주장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러한 위자료 판단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범위의 위자료 액수도 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실 때 혹은 혼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될 때 이 요소들에 대해서는 꼭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자료 참작 요소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위자료가 판단이 되는 걸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요소들 중에서 가해 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분을 살펴보면은요, 쌍방폭행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피고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했던 폭행 행위로 상호 싸움이 시작되었던 점을 고려해서 이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산정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쌍방 싸움이었는지 여부도 다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가해행위 이후의 정황 요소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었다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참작하며 판단했던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피해 학생에게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피해 학생이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와 같이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들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면 위자료 청구 시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법관의 자유재량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모든 사정들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실관계가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할 테니 변호사님과의 선임을 통해서 위자료 참작 요소 중에서 핵심되는 사실들을 주요로 해서 주장을 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잘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위자료의 참작 액수 자체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죠. 위자료라고 해서 과도하게 많이 청구하는 것이 무조건 해결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선정된 위자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조정의 가능성을 더욱 열어줄 수도 있고요. 혹여나 우리가 불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잘 방어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위자료 청구 시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다 학교폭력. 이렇게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저에게 상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